번째 이제 컨디션 관리, 이거랑 이제 연결되는 건데, 뭐 육체적 컨디션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관리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마음 컨디션.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이 수능 준비할 때랑 임용 준비할 때 어떻게 컨디션 관리했는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글을 쓴 학생인데, 저는 수능은 쫄딱 망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그건 했어요. 수능 쫄딱 망하고 나서 여느 아이들과는 좀 달리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생각 반성?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왜 망한 거지? 나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쫄딱 망했어요. 저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 친구들 많이 올랐는데 저 완전 떨어져요. 왜 그랬지? 그럼 이제 다음 봐야 될 시험이 이제 교원 임용 시험이 있었는데, 이 임용 시험만큼은 정말 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수능은 망했을까? 그렇게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안 하냐도 되게 중요하고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뻔한 답이긴 하지만 마음을 잘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내내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했어요. 그리고 내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제가 안 한 거, 나태했던 거, 또 막 외면, 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이런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자책만 하다가 그냥 흘러간 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수능 당일날 얼마나 제 스스로 위축돼 있겠어요. 물론 그렇지만 왠지 잘 볼지도 몰라라는 택도 없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택도 없더라고요. 임용 때는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시험을 잘 보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 아예 안 하고 그냥 잘 본다. 무조건 잘 본다. 무조건 난 합격할 거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제 무조건 합격하려면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약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걸 공부 안 했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약점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 부분을 미친 듯이 팠어요. 무조건 붙어야 되거든. 무조건 합격해야 되거든. 큰 시험 망하는 건 내 인생에 한 번이면 된다. 임용까지 떨어지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도움이 돼요. 임용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로. 가장 큰 차이는, 임용시험은 제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된다.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된다. 무조건 된다. 대신에 될 이유만 내가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걸 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막 했어요. 저희는 그래도 수능 가는 날 약간 암기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다 외워버렸어요. 뭐 200페이지가 됐든 300페이지가 됐든 그냥 닥치는 대로 외웠어요. 항상 마음속엔 무조건 된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해라라는 이제 이 마음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좀 스스로에게 의심 품지 마시고, 약점은 누구나 있어요.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집중하고 몰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됩니다. 그 마음만 갖고 계세요. 나머지 얘기는 구평이 할게요. 자, 그리고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 공부를 늦게 시작한 건 세 부류예요. 고3이 되었지만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한다. 또는 뭐 저도 좀 그런 경우였는데, 운동이나 뭐 예체능 쪽을 하다가 뭐 좀 마음이 바뀌어서 또는 몸을 좀 다쳐서 결국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 수능을 떠나서 뭐 대학을 한참 좀 다녔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조금 하시다가 다시 이제 수능 준비를,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본인이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면, 내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 1년도 아니죠. 이제 이 남은 기간 안에 얼마나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늦게 시작했으니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시면 안 돼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은 시간 대비 본인의 욕심이 너무 과하면
중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본인의 성이 안 차더라도 욕심은 조금 낮추세요. 욕심을 좀 낮추면 결과도 낮아지나요? 아니죠. 결과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공부를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 남은 시간 대비 욕심을 너무 높게 잡아서 거기에 도달 못할 것 같으니까 자빠져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거의 뭐 40점대에서 시작한 학생인데 98점에서 끝난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뭐 40점대, 60점대, 80점대, 98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40점, 51점, 60몇 점. 그래봤자 뭐 등급은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10월 학평 때 80점대 나오고 수능 때 90몇 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적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른다고요. 근데 초반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요 시점까지 공부를 못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나는 조금밖에 안 나아진 것 같은 내 목표는 저긴데.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단기간에 너무 높게 세우신다거나 이번 9평에 뭔가 점수가 잘 나오길 기대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다. 형편없는 점수가 나와도 상관없다. 앞서 말씀드렸죠? 수능만 생각하자고. 수능 때 1등급 나오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과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적 상승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30대 수능 시작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30대 수능 시작하면 대체로 의대 가려고 공부하시는 건데 결과 좋은 학생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원래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막판에 치솟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불안하다면 목표를 좀 낮추시고 과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수능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주로 질문한 것들 위주로 답을 좀 드렸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은 좀 마음을 다잡으세요. 선뜻 제대로 공부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럭저럭은 하면서 지금 버티고 계시겠죠. 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총력을 다하고 있네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총력을 다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온 마음이 이 수능만 향하고 있어야 돼요.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하루라도 어떤 다른 뭔가 영향으로 하루의 공부를 망치고 있다면 총력전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고 하겠어. 그럼에도 오늘부터라도 수능 볼 때까지 총력전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더 이상은 미루지 마세요.